안녕하십니까. 인간관계 갈등 사례 및 해결 방안에 대해 발표할 인간관계론 3반 3조 권민주, 노은채, 박민재, 서동미, 안시온, 최서연, 하원빈입니다. 권민주 학생의 소통 이론, 노은채 학생의 사회교환 이론, 박민재 학생의 인상 형성, 서동미 학생의 역할 이론, 안시온 학생의 평가 단계, 최서연 학생의 빠른 판단, 하은빈 학생의 교류 분석 이론, 그리고 소감 순으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발표할 이론은 소통 이론이며 대상은 저희 할머니입니다. 시기는 2025년 3월 5일 수요일이며 학교 끝나고 할머니 집에 방문한 날입니다. 갈등 내용은 지하철 안에서의 물리적 소음으로 인해 도착 시간이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았고 시간을 착각한 것입니다. 갈등 상황은 할머니 집에 5시에 도착한다고 하였지만 지하철 안에서의 물리적 소음이 심하여 대화 내용은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았고 통화는 종료된 상황입니다. 6시가 다 되어서까지 오시지 않았고 결국 저는 약속에 나갔으며 할머니는 7시로 시간을 잘못 들으시고 집에 왜 안 오나 전화를 하였지만 계속 받지 않아서 걱정을 하며 저를 계속 기다리셨습니다. 갈등 진행 단계는 첫 번째 단계, 지하철 안에서 전화로 도착 시간을 말함. 두 번째, 할머니는 시간을 잘못 들으심. 세 번째, 5시에 할머니 집에 도착을 하였지만 계속 오시지 않자 그냥 약속에 나가버림. 네 번째, 할머니는 7시에 집에 오시고 나는 계속 오지 않자 걱정을 하심. 대체 미흡한 점은 메시지로 보내지 않고 전화로만 얘기를 하였고 또한 약속에 나갈 때 다시 전화드릴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향후 해결 방안은 지하철이나 버스 안, 사람이 많은 거리 등의 주변 환경들로 인해서 물리적 소음이 심할 때는 내용이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기에 기록이 남는 메시지로 나의 의사를 전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교환 이론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교환 이론은 인간은 대인관계를 통해 서로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며 공평한 교환을 추구한다는 것이 사회교환 이론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친구와 저 사이에 갈등이 있었는데요. 친구와 저 사이에서 공평한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갈등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상황은 저는 친구가 힘들어하거나 필요할 때 항상 옆에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를 해줬지만 친구는 제가 필요할 때 곁에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갈등이 시작되었고 친구에게 갈등 상황을 말하고 서운하였던 점을 말하였습니다. 친구는 언제 그랬냐 하며 이 얘기하다가 감정이 격해지고 그 뒤에는 대화를 하여서 문제를 풀어나갔습니다. 이렇게 진솔한 대화를 통하여 갈등이 완화되었습니다. 애초에 미흡했던 점은 처음부터 친구에게 나의 상황을 말하여 풀어나가면 되는 문제를 혼자 고민하다가 빨리 말하지 못하여 친구에게 서운함이 더 쌓이고 또 빨리 풀어갈 수 있는 문제를 금방 풀어나가지 못했던 점이 대처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향후 해결 방안은 대화하기입니다. 사람은 대화를 하여서 인간관계를 풀어나가야 하는데요. 나에게 서운한 상황이 생기면 친구와의 대화를 통하여 풀어나가면 된다는 것이 향후 해결 방안입니다. 인상 형성 단계에서 발생한 갈등 상황을 다루게 된 박민재입니다. 저희 인상 형성 단계에서 갈등이 발생한 대상은 친구이고 시기는 고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갈등의 내용은 친구와 친해지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갈등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학기 초 활발한 친구가 친해지기 위해 장난을 치던 상황이었습니다. 낯가림이 심했던 저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럽기도 했고 꽤 짓궂은 장난을 쳤기에 나를 싫어하는 건가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는 그저 친해지기 위한 방법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갈등의 진행 단계 중 시작 단계에서 더 나아가 악화되지 않았고, 그 친구와 거리를 두자 이상함을 느낀 친구가 먼저 물어보았고, 서로의 얘기를 들어 오해가 풀리게 되었습니다. 대처 미흡한 점은 당시 의도를 묻지 않고 멋대로 생각해 긍정성을 왜곡한 것이고, 당사자도 상대의 성향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다가온 것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해결 방안은 대화를 통해 서로 이해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이론은 역할 이론을 골랐으며 대상은 부모님과의 갈등 상황입니다. 시기는 중학교 때를 나타내고 갈등 내용은 학생이라면 학생답게 공부하길 원하는 엄마와 공부보다는 여러 경험을 하면서 미래 직업을 정하고 싶었던 중학교 1학년의 나와의 갈등 상황입니다. 갈등 상황. 엄마는 학생이라면 꼭 해야 할 공부를 왜 안 하는지 이해를 못했고, 학생인데 공부도 안 하고 학원도 안 가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또 성적에 많은 힘을 써야 할 시기에 그런 시간을 흥청망청 쓰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였고, 나는 공부보다는 하고 싶은 걸 찾고 그 적성과 흥미를 찾아서 꿈을 찾을 예정이었지만 공부를 안 함으로써 엄마 눈에는 그렇게 좋게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갈등 진행 단계는 갈등 악화 단계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엄마는 내가 공부를 안 하는 것을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잘못 이해하기도 했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고, 물론 저도 다른 걸 해보고 싶다는 변명 아래 공부를 안 하고 놀았던 것은 맞다고 생각하기에 갈등 악화로 넘어갔다고 생각하고, 대처 미흡점과 해결 방안. 서로가 서로에게 자기 주장만이 옳다고 하였고, 서로의 상황에 공감을 해주지 않고 화만 내면서 상황을 더 크게 만든 것 같다. 이게 바로 대처 미흡점이라고 생각하고, 또 향후 해결 방안으로는 서로가 서로의 주장을 이해해주고 적당한 타협선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4-0125 안시온입니다. 저는 평가 단계로 보는 갈등 상황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1호는 평가 단계이고, 갈등 시기와 대상은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만난 친구입니다. 갈등 내용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친구를 사귀는 과정에서 다양한 평가가 엇갈리는 친구를 만난 것입니다. 그 친구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인식이 변하며 관계가 멀어진 상황입니다. 갈등 상황은 이렇습니다. 학기 초 처음 알게 된 친구가 있어 친해지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에 대해 들려오는 다른 친구들의 말 중에는 긍정적인 평가보다 부정적인 평가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도 그 친구에 대해서 타인의 평가를 듣고 판단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따라서 직접 경험해보고 판단하고 싶어 그 친구와 친해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저는 그 친구의 다양한 면모를 보게 되었고, 허영심이나 과장된 이야기 등 진실되지 않은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그것 때문에 점차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이 친구와의 가치관의 차이와 기대의 불일치로 인해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미흡했던 부분은 그 친구를 덜 솔직하게 대해 서로에게 마음을 열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향후에는 솔직하게 소통하며 갈등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을 피하지 않고 적절한 시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발표할 이론은 빠른 판단입니다. 대상은 친구고 시기는 재작년 학기 초입니다. 갈등 내용으로는 학기 초 처음 본 친구의 겉모습, 부분적인 모습만을 보고 판단하여 오해해 생긴 갈등입니다. 갈등 상황과 갈등 진행 단계로는 새학기가 되어 처음 보게 된 친구의 말투와 겉모습, 일부분의 모습만을 보고 친해지지 않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이 친구가 다가와도 고정관념을 버리지 못해서 피하게 되었습니다. 후에 같은 반이다 보니 서서히 가까워지게 되었는데, 그때 나의 고정관념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후에 매우 가까운 사이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제 대처가 미흡한 점으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일부분만을 보고 성급하게 판단한 후 다가오는 친구를 나의 중심에서만 생각하여 가까워지려고 노력조차 하지 못한 점입니다.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상대방을 오래 보고 상대방의 다양한 특성을 통합하여서 종합적으로 인상을 형성하는 물린 판단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선입관과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상대방을 바라봐야 하고 상대방을 나의 관점에서 판단하는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3조 허헌빈입니다. 제가 발표할 이론은 교류 분석 이론이고 대상은 저와 저희 어머니입니다. 시기는 25년 4월 7일이고 갈등 내용은 비밀을 이야기하지 않으시는 어머니입니다. 갈등 상황은 어느 날 어머니께서 저에게 내가 잘못을 저질렀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잘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나누지 않으셨습니다. 가족인 저에게는 그 잘못을 말씀해 주셨으면 했는데 함구하시는 어머니의 행동에 저는 섭섭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머니에게 나는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닌가에 대한 생각이 들었고 기분이 좀 안 좋았습니다. 그 이후로 어머니와 대화할 때 더 차갑게 대하게 되었습니다. 갈등 진행 단계는 어머니는 말해봤자 달라지지 않는다는 비판적 부모 자아와 수능적인 어린이 자아로 대화를 하셨고 저는 억제되지 않은 진짜 저희 마음, 섭섭한 마음, 즉 자유로운 어린이 자아로 대화를 했습니다. 대처 미흡한 점은 서로 자신의 자아 상태에 대해 성찰을 하지 못했고 또한 상대의 자아 상태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향후에 나의 자아 상태를 어른 자아 상태로 유지하기를 힘써야겠고 또 어머니께서 어른 자아 상태일 때 맞춰서 대화를 다시 시도해봐야겠다는 해결 방안을 계획했습니다. 소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어떻게 발생하고 전개되는지를 스스로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녹음을 준비하며 나의 대처 방식의 미흡함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되었고 더 나은 소통 방법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는 감정보다 상황을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인간관계의 중요성과 다양한 소통 방법에 대하여 알게 되었고, 사람마다 다양한 문제를 겪고 그것을 존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인상 형성 단계에서 발생한 갈등 상황을 조사하며 첫인상의 중요성과 그로 인한 오해의 위험성을 느꼈습니다. 오해 상황 속에서 멋대로 판단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으며 열린 마음으로 상대를 이해하려는 자세를 가져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소감문. 다양한 이론으로 여러 갈등 상황과 갈등 단계, 그리고 미흡했던 부분까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만약 이런 갈등이 다시 생긴다면 배운 내용을 토대로 갈등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해야 하며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생각하며 갈등 상황을 맞이하고 해결할 것입니다. 인간관계를 대하는 나의 자세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어 즐거웠습니다. 또한 관계에서 정답은 없더라도 진실되고 노력함은 항상 이점이 되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인간관계에서의 나의 자세에서 부족한 모습을 보았고, 앞으로 이러한 갈등이 또 반복된다면 배운 이론과 보완하는 방법을 토대로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살면서 계속 마주치게 되는 삶 속의 갈등들을 해석하고 멀리서 바라보았던 경험이 없었는데 이번 기회로 내 갈등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